2015년 10월 부에노스아이레스 아파트에서 한 여성이 13차례 칼에 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녀는 당시 40세 사카얀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1975년 12월생인 그녀는 투쿠만이라는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아주 어린 나이에 부모가 먹고 살기 위해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이사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15남매였는데 매번 식사할 때마다 걱정은 밥 먹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이 워낙 많다 보니 끼니 해결하며 살기도 힘들었습니다. 아파트에서 사망한 여인의 이름은 사카얀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굶주림에 먹고 살아야 하는 절박함에 그녀는 조금씩 성전환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카얀이 성인이 되고 난 후 여러 방면에서 성전환자에 대한 운동을 하다 보니 사카얀은 아르헨티나 국민에게 관심이 많은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르헨티나 헌정사상 최초의 성전환자 신분증을 받은 여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카얀은 원래 남성이었으나 17세 때 트랜스젠더로 커밍아웃했습니다. 그녀가 커밍아웃을 하며 각종 시위와 인권운동에 매달렸던 이유는 사연이 길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성전환 수술을 하면서 시작한 인권운동으로 경찰에 체포되어 감옥 생활을 하다 보니 인권단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고 말이라는 단체의 회장으로 일하던 그녀는 아르헨티나 국가의 의료기관 서비스의 불평등에 대한 비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시위 행사를 진행하면서 그 당시 트랜스젠더들이 의료 시스템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트랜스젠더들에 대한 권리와 인식을 높이고자 앞장섰고 결국 그녀의 노력은 성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카야는 그 이후에도 LGBT,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의 단체협회 이사장을 맡으며 활동했고 아르헨티나 내에서 그들의 차별금지운동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사카야는 이런 활동을 벌이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뒤 아르헨티나 정부로부터 최초로 인정한 성전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여성 신분증이 발급될 때 현직 아르헨티나 대통령 페르난데스 카르치네르가 그녀의 신분증을 직접 전달하며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까지 나서며 축하해주고 홍보해주었던 것과는 달리 가톨릭 신자가 많은 중남미에서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시각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사건은 2012년 그녀가 마탄자 파티노의 옴부즈맨으로 출마하면서 사건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선거에 출마하면서 대인관계가 더욱 넓어졌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남성과 관계를 유도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옴부즈맨이란 정부나 의회에서 임명하여 그 지역 시민들의 불만을 조사하고 권장사항을 중재하는 공무원인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트랜스젠더들의 지지를 받으며 사전조사에서도 가장 유력한 당선인 3명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10월 13일 사카야는 플로레스 리바다비아 에비뉴 본인의 아파트에서 살해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살해 당시 범인은 그녀의 신체를 13곳을 잔인하게 찔러 살해했습니다. 그녀의 시체가 발견될 당시 그녀의 두 팔과 다리는 묶여 있었습니다. 반항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는 가위와 망치 그리고 식칼이 발견되었습니다. 과학수사대의 부검 결과 그녀 몸에서 총 27곳을 흉기로 가격한 상처가 발견이 되었는데 가장 치명적인 상처는 칼로 13차례를 찌른 부위가 가장 치명적인 사망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그녀의 집에 있던 금품과
현금 2만 페소가 없어진 것으로 보아 강도가 금품을 가져가려다 반항하는 그녀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바로 피의자에게 왜 그렇게 많은 자상을 남겼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 강도치고는 너무 잔인한 방법으로 그녀를 살해한 것이 경찰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범인들이 강도로 집에 들어와서 그녀에게 재갈을 물고 발로 차며 구타했다는 점도 이상했습니다. 그녀의 시신이 발견된 것은 사건 발생 48시간이 지난 후에야 발견되었습니다. 10월 10일 11시 전후에 사망한 것으로 보여졌는데 경찰은 그녀의 집안에서 아무런 물질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아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은 그녀가 사망한 시점 전후의 통화 기록과 SNS 내용들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통화 기록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조사해 보았으나 이상한 점을 찾지 못했는데 그녀의 페이스북 계정을 조사하던 중 이전에 올라와 있던 한 남성과 찍은 사진을 발견하고 사진 속의 남성을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사진 속의 남성은 그녀의 남자친구였는데 가브리엘이라는 남자친구였습니다. 가브리엘은 세나로소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했었는데 그때 사카얀을 만나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다 친해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페이스북에는 가브리엘을 총고라는 애칭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주위 친구들에게 가브리엘이 남자친구라며 소개했다고 합니다. 총고란 빵이란 뜻으로 그들이 이런 은어를 사용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가브리엘을 소환해 조사한 결과 본인의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그가 여자친구 사카얀을 살해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가브리엘은 원래 트랜스젠더를 증오하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런 트랜스젠더를 증오하던 남성이 왜 그녀의 페이스북에 남자친구라며 소개가 되었는지 경찰은 궁금해졌습니다. UFEM이라는 여성 및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 특수검사팀은 철저한 트랜스젠더 증오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가브리엘은 사카얀과 관계를 조건으로 약물을 지급받은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약물을 얻기 위해 일부러 트랜스젠더와 관계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트랜스젠더를 증오하는 남성이었지만 약물을 구입하기에는 돈이 없어 결국은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 이런 기회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가브리엘은 사카얀과 4, 5회 관계를 가졌으며 사카얀은 1회 관계마다 가브리엘에게 약물을 한 번씩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브리엘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생활에 경멸을 느끼고 있었는데 사건 당일에도 가브리엘은 사카얀과 관계를 마친 후 사카얀에게 대가를 지불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서 약속한 물건을 지급받지 못하자 그동안 참아오면서 지속했던 굴욕적인 관계들이 떠올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관계를 지속하고 싶지 않았던 가브리엘은 마침내 결단을 내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약속한 물건을 받지 못할 바에야 그녀를 살해하고 그에 합당한 물건과 현찰을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가브리엘은 검거된 후 변호사에게 40대 어머니와 할아버지를 놔두고 감옥에 갈 수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은 쉽사리 끝나지 않았는데 정신분열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인지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인지 수많은 법정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 11번의 심리 끝에 2년 동안 미결 상태였던 이 사건은 마침내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는데 법원은 가브리엘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카얀과 가브리엘은 2015년 10월 10일부터 고작 11일간 만났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브리엘은 재판 과정에서 2시간 동안 증인석에서 증인으로
참석하게 되었는데 부검 사진이 공개된 첫날 반항적이고 범행을 부인하며 하품하던 모습과는 다르게 재판하는 동안 시종일관 정신병자처럼 계속해서 웃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2018년 6월 18일 오후 12시 가브리엘은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아르헨티나 판결사상 처음으로 트랜스젠더 성천한자라는 호칭을 사용한 판결이었다고 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템이었습니다.